안녕하세요. 기능학하는 피부과 전문의 신아라입니다. 나만의 이카리아 만들기 닥터 바이오 해킹 두 번째 시간인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 CCM, 연속 혈당 측정기 하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이제 우리가 혈당을 측정하려면 혈액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뇨가 좀 심하신 분들은 맨날 여기 이렇게 침으로 찔러가지고 혈액 안에 있는 혈당을 측정하고 했었는데 혈액을 얹지 않고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약간 아주 딱딱하지는 않은 약간 잘 구부러지는 그런 침을 피부에 부착시켜서 그 실같이 생긴 애가 측정을 해서 센서를 통해서 핸드폰에 있는 앱이나 다른 장치로 전송을 해주는 장치를 발해요. 요거를 하게 되면은 혈액 안에 있는 혈당이 얼마나 변하는지 또 저혈당이 오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장비이죠. 제가 사실은 이거를 해봤습니다. 2달 좀 넘게 한 것 같은데 이걸 하게 된 계기는 당화혈색소 헤모글로빈 A1C죠. 아마 건강검진 하시면 다 알게 되실 텐데 그 수치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5.67 뭐 이 정도 이상 되면은 당뇨 고위험균이라고 하고 그 이상 넘어가야 당뇨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5.1에서 5.3 사이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높진 않지만 어느 문헌에서 5.0이나 5.0 이하로 유지를 하는 게 더 좋다. 치매도 예방된다. 이런 걸 본 다음에 제가 5.0을 해보려고 엄청 노력을 나름 했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해본 경험을 여러분과 오늘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리적으로 센서가 혈액 안에 있는 거를 감지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혈액 옆에 있는 간지질, 어떻게 보면 피부 안쪽이죠. 거기에 있는 거를 감지를 해서 산화 한원 반응을 통하면서 전기적인 자극이 생기는 거를 센싱을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혈중 농도가 반영되기까지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차이가 좀 있다고 하고 센서가 좀 잘 때 이렇게 눌리거나 하면 제대로 측정이 좀 안 되는 그런 오차는 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당뇨가 있어서 하시는 분들은 저혈당 증상 같은 걸 느끼시면 그 센서를 의지하시면 안 되고 본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그런 느낌을 더 보셔서 그럴 때는 다시 혈당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피부 간질에 있는 피부 조직에 있는 걸 측정을 하기 때문에 탈수, 그러니까 너무 물을 많이 안 드시면 또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가공 음식을 먹으면 조금 달달하다고 느끼는 가공 음식을 먹으면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이 알람이 울리는 구간을 정할 수 있잖아요. 저는 혈당이 135 이상 올라가면은 울리도록 해놨거든요. 그랬더니 거의 무슨 젤리, 버블티 이런 거를 먹기만 하면 완전히 금방 올라갔어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아주 가끔 수액 주사를 맞거든요. 비타민 C. 비타민 C 수액 주사를 맞는 날 이 센서가 에러가 엄청 났습니다. 갑자기 로켓처럼 혈당이 완전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비타민 C 자체가 강한 환원제이기도 하면서 전기 활성 물질이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센서 자체가 전기적인 자극을 읽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비타민 C인지 포도당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전기 자극을 읽는 거라서 비타민 C가 고농도로 확 들어가면 완전히 정말 미친 듯이 혈당이 올라갑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프리스타일 리브레라는 제품을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하루에 500mg 초과 비타민 C 복용 시 혈당이 허위로 높게 측정될 수 있다고 써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C를 좀 고용량으로 드시는 분들은 그거를 조금 감안해서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비타민 C를 맞으면서 센서가 하나 그래서 에러가 나서 원래 보통 2주 쓰잖아요. 근데 2주를 다 못 쓰고 버렸던 기억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도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원래 우유를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우유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가끔 그래도 라떼가 먹고 싶을 때 우유 빼고 오트밀크로 해주세요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걸 먹는 순간 갑자기 삐리삐리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보시는 그게 그날 제가 너무 신기해서 캡처해 놓은 그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찾아봤죠. 그랬더니 오트는 완전히 당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그 성분들을 보면은 이게 다 음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어떤 거는 직접적으로 정말 그렇게 설탕이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귀리 우유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말토
말토스가 생긴대요. 효소 분해 처리하고 할 때. 근데 그 말토스라는 거는 포도당 2개가 결합된 이당류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냥 포도당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귀리로 바꿔서 카페 라떼를 먹는 순간 완전 삐리삐리삐리 하면서 당이 올라가는 거예요. 믿었던 오트에 배신을 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유 대신에 오트를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 오트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건강한 귀리가 이렇게 갈아져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첨가물들, 특히 이게 바리스타용으로 나온 거는 텍스처가 우유랑 비슷해야 돼서 조금 더 다른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건강한 선택은 아닐 수 있다는 거. 저도 전에 우유 대신에 뭔가 드시고 싶으신 분은 오트를 드세요 이렇게 설명해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지식이 짧았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드려 죄송하고요. 저는 오트 밀크에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CGM을 해보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한 게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선택인 줄 알고 계속 선택을 했는데 그게 제 당화 혈색소를 떨어뜨리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CGM을 하면서 혈당을 올렸던 여러 가지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혈당을 잘 유지하게 도와줬던 2가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